일부, 줄거리 요약, 서사적 흐름, 약 2만 자 분량. 새벽, 뉴욕의 맨해튼. 아직 사람의 움직임도 희미한 시간, 진주 목걸이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고유의 고급 보석상 티파니의 쇼윈도 앞에 선다. 그녀의 이름은 홀리 고라이틀리. 그 이름은 진짜일까? 혹은 그녀가 만든 무대 위의 가면일까? 그녀는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다. 매주 목요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갱에게 방문의 정보를 전달하며 생활비를 벌고 각종 파티에 참석해 부유한 남성들과 교제하며 세상을 가볍게 떠도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말그대는 가끔 문득 멈칫하는 정체불명의 외로움이 스쳐간다. 그런 홀리의 옆집에 한 남자가 이사 온다. 그의 이름은 폴 바작. 한때는 작가였지만 지금은 생활고에 쫓겨나 든 후원자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폴은 처음에는 홀리의 기이한 성격과 자유분방한 생활에 당황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천진함과 위태로운 생존 본능 사이에서 묘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홀리는 그에게 너도 이름 없는 고양이처럼 떠도는 사람이구나 라며 묘한 공감을 드러낸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가까워지지만 홀리는 계속해서 도망치듯 또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이어간다. 홀리는 사랑을 믿지 않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 수 없는 사람임을 반복해서 증명하고 폴 역시 점점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누라 메이. 미국 남부에서 가난하게 자란 과거를 숨기기 위해 그녀는 이름도 신분도 바꾸고 뉴욕으로 도망쳐 온 것이다. 그녀가 찾고 있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삶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교도소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홀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히고 자신을 걱정하는 폴과도 거리를 둔다. 한편 폴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을 후원하던 여성과의 관계도 정리한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삶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홀리에게 함께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홀리는 또다시 떠나려 한다. 어느 도시든 괜찮다. 뉴욕이 아니면 리오, 아니면 아프리카. 그녀에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속박되지 않는 움직임 그 자체였다. 그 순간 폴은 마지막으로 말한다. 자유라는 게 뭔지 아니? 누구도 붙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놓아주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그녀가 버린 고양이를 안아든다. 이름 없이 살던 그 고양이는 비를 맞고 떨고 있었고 폴은 그것을 아는 채 다시 그녀를 바라본다. 홀리는 망설인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정말 무엇을 두려워해 왔는지를 직면하게 된다.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머물고 싶다는 마음. 영화는 뉴욕의 좁은 골목에서 그녀가 돌아서서 폴의 품에 안기는 장면으로 끝난다. 쇼윈도 속 티파니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그녀의 손에 닿고 있었다. 펼쳐진 책 2부, 작품 해설 일부 사랑과 정체성의 경계에서 인물, 관계, 내면. 티파니에서 아침을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물 하나하나가 시대를 상징하고 관계 하나하나가 인간 내면의 심연을 말하고 있다. 특히 홀리라는 인물은 60년대 뉴욕이라는 시대적 공간 안에서 여성의 자유, 자아 찾기, 존재의 불안정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복합적 캐릭터다. 그녀는 스스로를 야생의 새라고 말한다. 누구에게도 얽매이고 싶지 않고 어딘가에 머무는 순간 스스로를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는 매일 티파니 보석상 앞에 선다. 거기서만큼은 마음이 조용해진다고 말한다. 화려한 외관과 고요한 내부가 주는 질서 있는 세계에 대한 동경이다. 그것은 그녀가 늘 떠도는 이유이자 동시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본능의 반영이다.
반면 폴은 현실에서 도망쳐 살아가는 또 다른 존재다. 그는 작가로서의 열정은 잃고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간다. 그는 홀리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똑같이 자신을 부정하고 타인의 기대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두 사람은 자신을 감추려는 방식이 다를 뿐 모두 진짜 자기를 마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헤매는 존재다. 홀리는 계속해서 이름을 감추고 과거를 부정하지만 영화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마침내 자기 삶의 껍데기를 벗기 시작한다. 그녀가 고양이를 놓아버리는 장면은 자기마저도 자기 인생에서 방기하려 했던 순간이며 그 고양이를 다시 찾고 품에 안는 장면은 삶을 책임지고 품으려는 성숙의 시작을 상징한다. 폴은 그녀를 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옆에 서 있을 뿐이고 그녀가 스스로 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릴 뿐이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진짜 자신이 되도록 곁을 지키는 것. 이 영화는 사랑보다 먼저 인정을 말한다. 타인을 인정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건 스스로를 인정하는 일이다. 홀리는 폴에게서 그런 인정의 경험을 처음 받는다. 그가 그녀를 바꾸려 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변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진정한 로맨스는 고백이 아니라 기다림과 수용의 시간 속에서 완성된다. 펼쳐진 책 3부, 작품 해설 2부 스타일, 상징, 그리고 시대의 초상. 티파니에서 아침을은 시나리오나 연기뿐 아니라 패션, 음악, 도시 공간, 미장센 등 시각적, 청각적 언어를 통해 인물의 내면과 감정을 섬세하게 시각화한 영화로 평가된다.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는 단연 영화의 오프닝 장면이다. 새벽의 뉴욕, 텅 빈 거리, 흰 종이컵에 담긴 커피, 그리고 티파니 쇼윈도를 바라보는 홀리. 이 장면 하나로 영화는 주제를 말한다.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은 공허한 삶, 그러나 그 공허함 속에도 조용히 채워지고 싶은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 이 영화가 미국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 오드리 헵번이 입은 검은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 그리고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은 이후 수십 년간 여성의 독립성과 우아함의 상징이 되었고, 뉴욕이라는 도시를 동경의 대상으로 만든 주역 중 하나였다. 동시에 헵번의 이미지와 홀리의 캐릭터는 현대적 여성상에 대한 이중적 시선을 함께 담고 있다. 자유롭지만 외롭고 아름답지만 불안한. 즉, 홀리는 진보적인 여성의 이상이자 여전히 관계와 소속을 갈망하는 존재였다. 또한 영화는 고양이 한 마리를 통해 홀리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름 없는 고양이는 마치 홀리의 분신처럼 그녀가 어디론가 떠날 때 함께 데려가지도 못하고 머무를 집도 찾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고양이를 찾아 품에 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과 감정을 책임지기로 한 결심을 조용히 보여준다. 그 장면은 눈물겨운 화해도 격정적인 포옹도 없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용기를 말하고 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겉보기엔 화려하고 경쾌한 로맨스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긴 여정이 숨어 있다. 사랑을 만나기까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기까지의 이야기. 그래서 이 영화는 시대가 변해도 계속 다시 보게 되는 작품이다. 우리 모두가 한때 홀리였고 언젠가 그 고양이를 찾아야 할 존재였기 때문이다.